부산 여행 2일차 서울보다 부산이 좋은 이유. 부산에 도착한 지 이틀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부산은 왜 좋은가? 특히 서울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좋은가에 대해서요. 사실 뭔가 좋을 때 우리는 그냥 좋다고 느끼잖아요. 딱히 무엇 때문에 왜 좋은지 표현하는 건 쉽지 않죠. 좋기는 좋은데 그 이유를 말로 풀어내는 건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걸 한번 시도해 보려 합니다. 막연하게 좋다고 말하기보다 서울과 비교해서 부산이 좋은 점 3가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부산의 날씨와 공기가 서울보다 좋습니다. 부산은 서울에 비해 기온이 더 따뜻하고 공기도 더 깨끗하고 하늘도 더 맑습니다. 이건 한반도 서부와 동부의 차이이고 중부와 남부의 차이이며 내륙과 바닷가의 차이죠. 그리고 인구와 자동차와 건물이 얼마나 밀집되어 있느냐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저는 평소에 날씨를 볼 때 서울과 부산 그리고 뉴욕을 자주 비교해 봅니다. 그 외에도 후쿠오카, 방콕, 포르투갈의 포르투, 휴스턴 같은 도시들도 자주 확인하죠. 나중에 은퇴하면 뉴욕이 아니라면 그중 어디론가 가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달이나 한 계절 정도 살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그런 도시들의 날씨를 볼 때 저는 대기의 질 에어 퀄리티 인덱스를 함께 확인합니다. 방콕을 제외하면 거의 언제나 서울의 AQI가 가장 높아요. 방콕 같은 동남아 대도시는 대기질이 안 좋기로 유명하죠. 서울의 AQI는 전반적으로 다른 대도시들에 비해 늘 높습니다. 그런 지수를 들먹이지 않아도 누구라도 서울의 하늘을 보면 금세 알 수 있어요. 특히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인천공항에 도착하기 전 하늘에서부터 또는 공항에 도착하면서부터 인천의 대기 상황을 금세 알아채곤 합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오는 동안 그런 생각은 변하지 않죠. 이 지역의 하늘은 보통 뿌옇게 보이거든요. 새파란 하늘이 밝게 드러나는 날은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 부산의 AQI를 보면 거의 언제나 서울보다 낮습니다. 그만큼 부산의 대기질이 서울에 비해 낮다는 거죠. 무엇보다 부산이 바닷가에 있고 자동차도 서울에 비해 월등히 적은 게 주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주거비와 음식값이 서울보다 낮습니다. 맑은 공기, 따뜻한 기온, 인접한 바다, 적은 인구. 이런 것들 외에도 주거비를 포함한 부산의 전반적인 물가는 서울보다 훨씬 낮아요. 부산의 중심지인 서면 일대 음식 가격을 보니 서울에서 싼 곳보다 더 쌉니다. 이제 겨우 이틀째라 쉽게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음식 맛도 좋고요. 아, 근데 제 입맛에는 약간 짠가요? 원래 남쪽 지방 음식이 더 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 입맛이 조금 싱거운 편이라 그런지 서울도 부산도 음식을 짜게 하는 식당이 많아 보입니다. 서울 강남역 부근과 부산 서면의 원룸을 구해서 살아본 제 경험으로는 서면의 월세가 강남에 비해 절반 수준이에요. 아파트 가격도 절반 수준이거나 더 낮을 겁니다. 어차피 부산의 부동산 가격이 서울에 비해 훨씬 낮으니까 당연한 현상이죠. 그런데 서울 말씨에 익숙한 저에게는 부산 사람들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크고 거칠고 공격적으로 들립니다. 서면 같은 도심 거리에서뿐 아니라 사람이 북적거리는 축제거리에서 아이를 부르는 엄마의 목소리도 거칠고 높고 크게 느껴져요. 물론 이건 오로지 부산 사투리에 익숙하지 않은 제게 그렇게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어제부터 점점 그 사투리에 익숙해지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사투리라고 말한다고 해서 부산말을 낮게 평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정한 중앙정부의 표준말과 다르다는 이유로 사투리라고 하지만 말에 우열이 어디 있겠어요. 세 번째, 서울에 비해 북적거리지 않습니다. 부산에는 총 6개의 전철 노선이 있는데요.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부산의 전철 1번부터 4번까지 모두 타봤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부산의 지하철은 서울 지하철에 비해 노선이 짧은 편이고 차량의 크기도 작은 편입니다. 한국 제2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땅 크기가 아니라 인구 측면에서
서울에 비해 3분의 1 정도니까 당연하겠죠. 부산의 건물과 자동차와 인구는 서울보다 적으니까 서울에 비해 북적거리지 않는 건 당연합니다. 그건 경제적으로는 열세일 수 있지만 거주하기에는 더 쾌적하다고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에서 사는 건 소란하고 복잡한 걸 감내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인구가 집중된 만큼 같은 돈을 벌어도 주거비와 식비 등에 지출되는 돈이 많을 수밖에 없죠. 서울은 압도적인 규모와 문화시설 등으로 인해 흥미진진할 수는 있지만 행복하게 살기는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인구는 그 자체로 부산의 3배 정도지만 실제로는 더 많다고 봐야 해요. 서울 근교 외곽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로 오가기 때문이죠. 서울 주변에 있는 여러 침대 도시, 위성 도시들의 많은 주민들은 잠만 그곳에서 잘 뿐 서울에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공화국이라는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모든 걸 서울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지역 편차 문제 말입니다. 수십 년간 더욱 심해지는 서울 집중 문제는 한국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가 되어 결국 사회 정의와 평화의 발목을 붙잡는 문제로 부각될 겁니다. 소위 노인과 바다라는 별명을 가진 도시답게 부산에는 노인이 상대적으로 많아 보입니다. 서면이 부산의 교통요지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비해 노인들은 많고 젊은이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아요. 서울 강남과 부산 서면을 걸어 다녀보면 쉽게 이해됩니다. 부산의 젊은이들은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을 찾아 서울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제2의 도시라는 부산은 인구에서도 머지않아 인천에 자리를 양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자꾸만 떠나야 하는 부산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부산이 서울보다 좋은 점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물론 서울은 서울대로의 매력이 있죠. 하지만 살기 좋은 도시라는 관점에서 보면 부산도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걸 느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